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사고 희생자 단원고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 오늘로 단식 40일째에 들어섰는데요. 네, 조금 전에 병원으로 건강이 악화돼서요, 이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호 씨가 단식을 하면서 가졌던 바람,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도와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호소하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김영호 씨의 하소연을 결국 뿌리쳤습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이 정치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이게 김영호 씨가 병원에 간 게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예, 어쨌든 본인 의사와는 달리 단식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뭐 잘된 일인지 그것조차도 좀 판단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김영호 씨 면담 거부했습니다. 뭐 특별법 문제 청와대 대변인 입을 빌려서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박 대통령이 김영호 씨의 면담 요청 거부한 진짜 이유, 김 선생님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청와대 쪽으로 책임이 넘겨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세심한 그런 작전들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황성화와 만났을 때도 역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교황께서 위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레토릭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 개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적절한 그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일종의 원칙, 일종의 문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우리 정부 시스템의 그야말로 총체적인 무능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측면,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차후에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서의 명분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 박 대통령의 이러한 거리두기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 새누리당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니까 청와대 쪽은요, 이러한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갈 때는 당의 지지율을 존속시키고, 또 당의 지지율이 내려갈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작전은 이심전심이 있었다고 봐야죠. 예.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이 안 돌아가게 하면서 이것을 일종의 입법 논란으로 계속 이끌어갈 전략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런 입법 논란에서부터 뭔가 이제 희석이 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가족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희석이 된 이후에, 혹은 아주 결정적인 파국이 된 이후에 대통령이 받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모습들이 훨씬 더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전이 일종의 정치 수리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대통령이 마치 본인은 정치와 무관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도 그렇고요. 예,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렇다면 사고 초기에 대통령이 유가족 면담하고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한 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긴요. 그렇게 해야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순수함들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마땅히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지적을 해야 되는 감시 체계들, 가장 대표적인 건 언론이겠죠. 그런 언론들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분명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은 가장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될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진도 팽목항에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논란들이 있었고, 팽목항에 갔을 때 좋은 평가들을 갖다 받았고 그랬던 것이죠. 예. 그런데 가서 그야말로 말로 위로하는 걸로 끝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황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근데 이 나라의 행정수반으로서 이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로 약속하는 거, 위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과 이후에 뭐 필요하다면 법까지, 뭐 법은 국회에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법의 대부분이 사실은 정부에서 초안을 잡거나 혹은 정부와 국회의 그런 어떤 양동 작전으로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의 일이고 정치인들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지금 갖고 있는 형식 논리를 과장해서 자신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꼼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비난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스스로 인기 관리에만 급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김 선생님, 지금 통화 연결음이 좀 소음이 심해서요. 저희가 예. 좀 인터뷰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다 10달을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네,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김성수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상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야당에 대한 유가족들의 어떤 좀 불신, 이런 것도 좀 심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야당은 빠져라, 우리가 그냥 새누리당하고 매일 만나서 얘기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좀 나온 상황인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시점의 정치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야말로 정치력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지도력과 또 박영선 원내대표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행보에 있어서 사실상 유가족과의 긴밀한 협비라든가 유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으로서의 위치를 모두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게 사실은 많은 평론가들이나 혹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박영선 대표가 개인이
어떻게 보면 이 국면을 해결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좀 빨리 위치 지어지고 싶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일이 그르쳐졌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저도 그런 분석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런 유가족들이나 혹은 이런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어떤 입법 행동을 한다면 그 이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원을 어떻게 법으로 구현하는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잘 알아서 합의를 하더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보호해 가면서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그게 협상의 기술이고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유가족들은 끊임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사권과 수사권의 법적 지위 또 법적인 보장 이런 문제들은 대한변협에서 다 보장을 해줬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는 협상을 2번이나 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소통, 유가족들의 의사들을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기본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만의 합의를 했다. 그리고 특별히 2번째 협상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나 살기 위해서 만든 협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이건 박영선 살리기지 유가족 살리기 협상이 아니었다라고, 재협상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협상안을 거부하게 되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박영선 원내대표를 대신해서 나타나서 지도부가 되겠다라고 총대를 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런 총대를 맨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체계와 시스템 속에서 특별히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가능한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빠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연결 지어서요. 문재인 의원이 오늘 지금 단식을 이어간다면 4일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하고 해법을 찾아보려는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판단할 일이겠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스로가 나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3%의 아주 미묘한 미세한 차이로 대통령에서 떨어진 대권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대권 후보에 계속 언급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난국을 타개하는 정치력을 보여준다면 새로운 가능성들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같이 단식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조 단식은 지금 충분히 뭐 연예인들이라든가 또 연극인들이라든가 또 기타 같은 상황을 가슴 아프게 감정이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정치인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협상 테이블에 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전국을 주도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의원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으로 나선다든가 아니면 자신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의원들과 함께 소수라도 공동의 대응 어떤 행태를 보이면서 일정의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세를 구축하는 것이죠. 전선을 구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의 정치력이라는 게 결국은 상대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현 시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해야 새누리당이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장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런 계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면 그 성과를 힘입어서 강경하게 부딪혀서 합의를 이끌어내자 이런 작전이 있었는데 그 작전이 애초에 잘못된 공천을 해서 다 틀어져 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박영선 대표는 당내에서 자기 정치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빨리 전선을 추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협상을 서둘렀던 것인데 그것 둘 다가 다 잘못된 방법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주도권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이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위기에 처했을 때 사실은 국민들 대다수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학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갖고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결사투쟁을 했었죠. 그래서 사학법을 개혁시키는 그런 결과들을 갖다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전례들을 갖다 보면서 빨리 전선을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전선은 확실한 리더에 의해서 구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친노 강경파다, 뭐 혹은 뭐 유가족당이다, 뭐 이렇게 불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전선이 좀 재편이 돼서 리드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이 지금 새누리당한테 많이 넘어가 있거든요. 예. 새누리당이 지금과 같은 그런 지지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요. 40일씩이나 굶고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모습은 지금 당장 국민들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고요. 만약에 유민 아빠의 건강이 더욱더 악화돼서 파국을 맞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책임은 모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한테로 다시 옮겨갑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책임이 가 있을 때 빨리 정치력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행보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야당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이제 사학법 예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장외투쟁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 결론을 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생법안은 별개로 따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의견이 일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정도로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기업을 좀 더 잘 하기 위한 법의 성격들이 굉장히 강한 법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민생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정한 프레임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예. 민생 법안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법이 빨리 통과돼야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이지만 그 민생 법안의 일부는 민영화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들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부분은 뭐 분리해서 생각하느냐 뭐 이걸 떠나서 정확하게 법의 성격들을 알리고 그 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 없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알리는 그런 입법 전쟁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입법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월호법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것들이 발목 잡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진정성을 통해서 설득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야당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또다시 섣부르게 통과된, 그야말로 밀려서 통과된 이런 법들 때문에 다시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민생법안이라는 게 결국은 민영화의 생기를 불어넣는 법,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군요. 예.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인터뷰 초기에 통화 음질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문제는 아니었고요. 저희 시스템상에 좀 오류였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